건프로님이 보실 때 좀 뭘 해도 잘 되는 가게 그리고 뭘 해도 망하는 가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솔직히 얘기해서 뭘 해도 잘 되는 가게는 일단 상권이랑 입지가 좋아요. 그 최근에 이 상권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A급 상권, 뭐 B급 상권, C급 상권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면, 지금은 A급이랑 B급이랑 차이가 좀 크게 나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엄청나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C급 상권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쇠퇴되고 있고, 이 상권이랑 입지를 이길 수 있는 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매장들은 사실 상권이랑 입지가 좋다 라고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뭘 해도 망하는 강의는 이제 마찬가지겠죠. 상권이랑 입지가 예전에도 이제 C급지 상권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요즘의 C급지는 정말 안 좋거든요.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여기는 사실 뭘 해도 계속 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여기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할 수 있다, 좀 용기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권이랑 입지가 안 좋으면 쉽지가 않죠.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더 이렇게 A급, B급, C급의 차이가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구 감소도 좀 한몫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급지 막 아니면 D급지까지 가서 무언가를 먹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고, 아예 그냥 A급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게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마케팅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마케팅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아이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래도 잘 되는 가게들은 사실 대중적인 아이템인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면 한식 같은 경우겠죠. 뭐 고깃집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좀 흔히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제 평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나는 한 2번 정도 먹을 수 있어. 한 3번도 괜찮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밥충이라서 일주일에 순대국밥 2번도 먹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아이템 자체가 약간 스페셜한 아이템들이 있죠. 일주일에 1번 정도면 충분하고, 아니면 실제로 진짜 2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 먹는 메뉴 같은 것들, 뭐 뽀짜이판 아세요? 아니요. 그쵸. 이렇게 대중들이 모르는 아이템, 그러니까 홍콩식 솥밥 같은 건데, 이 뽀짜이판을 일주일에 2번, 3번 먹는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런 가게들이 상권도 안 좋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해도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케팅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상위 10%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위 10%에 속하는데, 그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증거를 만드는 걸 되게 잘하세요. 사회적 증거라는 게 사람들이 이 매장을 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마지막 어떤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뷰 같은 거 있죠. 리뷰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쌓이게끔 시스템화 해놓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됐든, 아니면 인스타그램 리뷰가 됐든, 블로그 리뷰가 됐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잘 쌓이게끔 해놓는 매장들은 사실 뭘 해도 손님들이 좀 들끓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케팅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직접 할 줄 아세요. 할 줄 알고 마케팅 회사에 맡기는 거랑 완벽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탱이도 많이 맞으시는 거고, 마케팅비를 뭐 매출의 몇 퍼센트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흐름이랑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했던 게 신문에도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플레이스가 생겨나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왔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로 넘어갔고, 또 유튜브까지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뭐 외식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흐름이랑 트렌드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온 사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는 거죠. 한 번 온 사람을 다시 오게 하는데 들이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고 신규 손님 유치에만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독산역 근처에 가면 카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카페 중에 아침에 10팀이었나 15팀한테만 팔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키면 샌드위치가 같이 나가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팔면은 손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10팀한테만 파는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초반에 10팀은 되게 빨리 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내가 그 10팀에 속하지 않더라도 아메리카노를 먹기 위해서 그쪽 매장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경험을 시켜주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메뉴를 만드신 거고, 그 메뉴를 주문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SNS에 좀 많이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노가 뭐 예를 들어서 2,500원인데 샌드위치까지 합해가지고 2,500원이야. 그럼 되게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또 두 명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런 샌드위치인데, 그러면은 그걸 먹었을 때 엄청 만족감이 올라가니까 주변 동료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식당들도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 어복쟁반을 판매하는 그 식당도 보면은 어복쟁반 판매가가 아마 7,000원인가 8,000원일 것 같은데 원가가 더 비쌉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정 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먹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장원갑 칼국수의 박정호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는 얘기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런 V2V, 비주얼 투 바이럴 이런 형태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희소 가치가 있는 메뉴를 무조건 만들어야 손님들이 봤을 때 이제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주문하고 싶고 내가 저걸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어떤 목표감이 생기거든요. 뭐 예전에 100만 원 식당이라고 스지 찜 같은 걸 팔았어요. 한정 메뉴로. 그러니까 그건 약간 특수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그걸 먹기 위해서 또 줄을 서는 경우도 있고, 곰탕을 파는 곳인데 굉장히 빨리 문을 닫는 것, 3시도 안 돼서 문을 닫아버리는, 물론 맛이 있고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손님들이 몰리는 건데, 그렇게 희소 가치를 가지고 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경험에 의해서 내 기억 속에 나오면 또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다시 오게 하는 전략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감동식당 서인호 대표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100명이 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0번 오게 만드는 철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매장들이 좀 잘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잘 못하는 가게의 예시를 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장사는 건물주다 카카오톡 채널 아직도 추가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카카오톡에서 장사는 건물주다 치면은 채널이 나오는데, 그거 추가하시면 무료 강의 3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3시간 분량의 강의일 거예요. 마케팅 강의도 있고 또 건물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들어있는 강의도 있고 퍼스널 브랜딩 강의도 있고, 사실 거기에 잘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뼈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아실 것 같아요. 그 못하는 곳에 예시를 들어주셨다고 하셨는데,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걸 보면서 자가 체크를 해보거나 네. 내가 혹시 지금 잘못하는 건 없는지 한번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하나의 큰 특징적인 거는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외식업 마케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매장만이 할 수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매장도 하고 다른 매장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를 마케팅 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좀 어필을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매력이 느껴지는 건데, 매장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순댓국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한 데 사람들은 가겠죠. 시설이 좋은 데를 가겠죠. 그러면은 나는 순댓국을 주문하면, 예를 들면 맛있는 모닝고추를 주는 어떤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이 매장은 모닝고추를 안 주는데 우리 매장은 모닝고추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순댓국집이랑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USP가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케팅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똑같은 순댓국밥, 뭐 우리는 맛있다, 뭐 우리는 뭐 100% 매장에서 직접 사고를 우린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얘기들 가지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다른 매장들과 차이점을 먼저 찾거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프랜차이즈 뭐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러면은 본인이 차별화를 주고 싶다 하면 조금 그 베리에이션이 좁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서 이 장사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거를
메뉴판에 삽입한다거나 숟가락통에 좀 해서 아니면 테이블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이제 사장님의 스토리를 많이 넣어놔야지 좀 더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스토리를 온라인 쪽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퍼스널 브랜딩도 각자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순대국밥 말씀드렸는데 순대국밥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갔어. 브랜드를 보고 갔어요. 근데 우리 동네인데 이 사장님이 사실 왜 여기서 식당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만약에 뭘 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안 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만약에 하고 있어. 뭐 밑반찬 한 개 더 추가를 해서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그 브랜드에 좀 신뢰도 가고 그 사장님한테 신뢰가 좀 갈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뭘 해도 잘 되는 가게, 또 뭘 해도 또 안 되는 가게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상권이랑 입지 이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A급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매장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 있죠. USP.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매장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다른 매장에서는 손님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거를 우리 매장에서 만들었을 때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그렇게 마케팅을 했을 때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랑 다른 매장이랑 똑같은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비용만 소진되는 거고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매장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이거 하나만큼은 다른 매장보다 우리 매장이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마케팅 소구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셔야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 이 점을 좀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프로였습니다.